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0.9% 1% 상승폭 조금 키우고 있네요. 1% 내외로 둘 다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늘 정오에 이제 일본에서의 금리 변동성만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듭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선물 옵션은 우리 다 장 끝나고 나서니까 그건 주사위를 또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에서의 그 인플레이션율이 2점대 중후반만 안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사실 뭐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금 덜 올라서 일단 어느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변수 포인트 잘 보시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 부분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만 좀 오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지금 개장 후 2분밖에 안 돼서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가 2.5%, 뭐 1.7% 이렇게 간 거랑 필반이 3-4% 올라간 거에 비하면 우리가 떨어진 것도 많은데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6%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하이닉스는 4.45%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LG엔솔 1.6%. 그러니까 어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그래도 일제히 좀 반등을 해줘서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가 좀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 5%, SK스퀘어, 하이닉스 4.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2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올라서 33만 3천 원, 최고가가 37만 4천 원이니까 사실상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불을 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김정은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까 자료는 보내드렸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1%대 상승을 기대합니다. 1%대 상승 기대한다. 네, 그냥 오늘 시간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려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이 페이지. 26년인데. 네, 모건의 하이닉스 26년 추정은 26년 내후년도 추정. 과도한 비관이거나 결과에 짜맞춰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전반적인 단기 바닥은 주가는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중단기 현실적 목표가는 17만 18만 원 정도까지를 내다봅니다. 이상 끝. 다시 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하시기가 모건 쪽에서도 짜맞춰가지고 TP를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12만 원 이하는 못 부르겠다고 12만 원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니까 여기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14만 원대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14만 원 끝난 것 같습니다. 게임 끝. 게임 끝. 요 정도면. 네. 그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네, 잠시 나중에 후에 하고요.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어떻게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시간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센즈랩, 모니터랩 같은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 쪽이 워낙 좀 좋을 거라고 예상한 수급이 미래반도체나 이런 쪽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 초반부터 좀 급등을 만들어낸 상황이고, 소부장들 중 대부분이 좀 한 2%대, 뭐 많게는 4%대 올라서 끝났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일단 좀 싸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반도체가 이렇게 괜찮고 대형주 움직이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단타 치는 건 나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탄력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연속성을 좀 가지려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연속성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에서 최근에 저평가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스원과 LG전자 이렇게 네. 두 개가 정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랑 뭐 바이오 쪽이랑 조선 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 뭐 그런 산업군들이 오늘도
좀 눈에 많이 보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다 갑니다. HBM, CXL,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쪽도 가고요. 여기에 같이 합쳐서 딥페이크 쪽에 뭐 센즈랩, 한비소프트 이런 애들도 가고 낸드 쪽, SSD 뭐 이런 쪽도 다 갑니다. 전선 쪽도 괜찮고 보누님이 이제 저 변압기, 전력 이쪽 좋아하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또 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을까? 33만 원인데 37만 원까지 전고점을 다시 트라이 할 수 있을까? 추세는 완전 살아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어제 개장할 때 이 기사가 이제 났더라고요. 네. 17일에 JP모건에서 낸 리포트를 제가 잽싸게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의사결정 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20% 이상 수익을 보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쫓아가시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TP를 30%를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나오고 지금 20한 2, 3%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TP 기준으로 해도 7%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쫓아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대신에 이제 월봉상이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 워낙 가파르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달아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이평선의 기울기가 안 무너지려면 계속적으로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폭이 뭐 3, 40%는 매달 떴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게 이제 4, 5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 달 말고 다음 달 월봉까지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기에는 뭐 상당히 나쁜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무리하게 쫓아가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최근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다시 좀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금양. 금양이 어제 6년 동안 2조 3천억짜리 2차 전지 판매권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갔었고 오늘은 15%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이 전력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 혹은 반도체, 스퀘어랑 한미반도체 혹은 유한양행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유한양행은 얀센과 4세대 EGFR 표적 항암제 공동 연구를 종료한다. 뭐 이런 얘기. 이건 좋은 거네요. 변이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추가 개발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같이 얀센이랑 연구 협력을 뭐 종료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형주 중에서는 영풍. 영풍. 고려아연. 추석 때 고려아연 MBK 부장님이랑 같이 부장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MBK 부장님이. 그래가지고 같이 직급이 중요한가? 밥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는데 이거 고려아연 거 괜히 했다. 괜히 노이즈만 있고 그런 얘기가 있다. 쓸데없이 됐다. 내부 분위기는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괜히 했다.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풍 관련돼서 경영권 전쟁 17% 영풍이 또 오르고 있고요. 영풍 정밀도 오늘 29.82%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YC, 테크윙 이런 종목 5%, 7% 가고요. HLB 오늘 5% 가고요. HLB 제약도 4%, 재룡전기가 4.5%. 저는 제 눈에는 방산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방산, LIG 넥스원 어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거고, 방산도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 원자력 발전 그건 다른 거지만 체코 네. 우리 아저씨 가셨잖아요. 네. 아저씨 큰일 나요. 대통령 친구한테 잡혀가나?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차도 안 나는데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알겠어요. 대통령이 이제 가셨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거 뭔가 건수 하려고 원자력. 건수하려고. 근데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이 주가가 좀 미리 가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정지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 흐름은 리포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밸류가 올해 기준으로는 안 싸 보이지만 내후년 보면은 여전히 룸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변압기 있잖아요. 음. 변압기. 그러니까 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 걔네 그 JP 모건에서 목표 주가가 높지가 않아요. 네. 걔네가 얼마인지 아세요? 37만 원일 겁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45만 원, 46만 원보다 낮는데 약간 트레이딩성을 해가지고 많이 땡겨 올린 건데 밸류에이션 갭이 아직 있었다고 해서 올린 것 같거든요. 새로운 내용 없어. 국내 애널리스트보다 별로 특별히 제가 잘 봤는데 JP 모건 리포트가 네. 나쁘다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단기 올랐기 때문에 더 갈 것이냐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방산도 아직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말고 내후년 초반까지 본다면. 그래서 저는 오케이. 괜찮아 보입니다. 눈에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슈퍼챗 5달러 보내주셨고요.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디 노무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가 노무현. 동명이인일 수 있죠. 민준아 마이크 대고 코 좀 제발 그만 좀 먹어. 너무 더러워서 못 듣겠다. 아프면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요 스튜디오만 오면 이렇게 코가 왜 공기가 안 좋은가 봐.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래 있으면은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딱 이 10월 초까지만 조금 약간 그럴 거고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죄송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다른 좀 눈에 띄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수급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수급을 먼저 좀 보면요. 선물 시장 외국인 3,500억 매수. 네, 근데 역시 현물이 조금 안 따라와줘서 현물이 안 현물만 따라와 주면 정말 좀 시장이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올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뭐 반도체 쪽에서 또 뭐 보지 않아도 이쪽에서 좀 초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외국계 동향이 이제 10거래일 정도 참으면 어쨌든 간에 결과치가 또 나오니까 뭐 거기에서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분석한 걸로는 5, 6, 7, 4, 5, 6에 대한 부분들은 다 뱉어낸 걸로 보이는데 연초에 물량까지 다 뱉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집한 가격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부정적으로 보면서 물량을 다 뱉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량이 안 나오고 다시 좀 채워지는 구간으로 넘어가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뭐 얘네는 워낙 변동성이 있을 때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뭐 2조, 3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들어오는 건 너무 긍정적이긴 한데 좀 현물까지 안 따라오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두 분한테 오늘 전반적인 지금 13분 동안의 분위기를 봤으니까 물론 해결돼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도 2,500선 간당간당 하다가 2,600선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마구마구 때려대던 거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브레이크는 좀 걸린다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혹은 아직도 지켜봐야 됩니까?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게 뺐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랜스포스에서는 또 그 정도로 비관적이진 않다라고 또 반박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 요즘에 이제 JP모건에서 발표했었던 변압기 리포트 이후에 그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쏠렸잖아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서 수급 이탈이 굉장히 크게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의 주체들이 우리나라 리포트를 별로 안 보고 미국 거 그쪽을 많이 본다라는 거가 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아쉽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약간의 조금 더 강력한 뭔가 이제 모건 스탠리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으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얘긴즉슨 뭐 약간의 반도체가 조금은 더 정체할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반도체 어느 정도 되돌려도 사람들이 별로 안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당 산업을 좋게 봐야지 떨어질 때 침을 흘리는데 그런 매수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은
뭐 이제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굳이 왜 그걸 사?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은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아무리 매력적인 상품이어도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제품 가격이 떨어져도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그럼요. 단기적으로는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일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네. 바닥 확인했다니까요. 확인했다. 끝났어요. 음. 이제는 그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미국장이 오늘 올라간 거에 반 이상 덜어내지 않으면은 괜찮을 겁니다. 미국장이 오늘 왜 올랐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 단순히 실업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적었다. 그것만 가지고 반응을 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요. 만약에 그 마이크론이 다음 주 이맘때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나쁜 게 안 나오면은 네. 저는 그 코스피 전망을 제가 2,480, 2,730 했잖아요. 네. 조금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단순히 실업수당 청구권 때문에만 올라간 건 아닐 거다. 물론 그게 영향을 주고 트리거가 된 건 맞는데 네. 그것만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내마녀의 날 오늘 네. 저녁인가요? 네. 그거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되 네,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토해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얼마 정도 하는지만 그거 한번 봐야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금투세 토론.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긍정적인 톤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뭐 엄청 큰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네. 여론이 이런데 막 그렇게까지 막 강행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요 정도로만 볼까요? 두 분 자료 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할 얘기 있으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니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특정 산업군들로 완전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전력기기, 전력기기, 반도체? 예, 반도체. 조선도 나쁘지 않죠. 뭐 조선? 그쪽은 뭐 최근에 계속 좋았고. 좋았고. 예. 아이패밀리 SC도 오늘 5% 정도 오르는데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은 아니고 화장품은 전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갔다 올까요? 그러면 자동차. 자료 네, 네. 한번 네, 보고 평편하시게. 한 30분에 다시 네, 한번 시장 그랬어요. 보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그렇고 보노님 자료부터 갔다 와도 되죠? 네, 그러세요. 네, 신문 한번 저는 신문인데. 예. 천천히 갔다 올까요? 두 분 다. 아니야. 네. 왔다. 저는 이 첫 번째로 요거 재밌는 뉴스부터. 재미를 찾지 마시고 어, 재미 없더라도 내용에 아니, 충실하시고. 그래도 저는 두 개를 동시에 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커지는 테이블 시장 이제 배민과 뭐 이렇게 여기 같이 한다. 그리고 테이블? 예, 그게 테이블로도 QR로 이렇게 오더하는 QR 거 나오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을 잘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을 이렇게 잘 안 쓰는 똑똑하게 얘기인데 오더하는. 요 보시면은 이 혼자서도 걷든 AI로 무장한 1인 기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아시겠지만 무인 점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요즘에는 식사 가면은 점원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띵동 누르면 오시긴 하지만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만큼 인건비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좀 저는 로봇 관련된 뉴스들을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일자리나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금융자산으로 늘려놓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의 먹거리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이나 기타 쪽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다시 몰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로봇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은 저는 좀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아도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우리나라가 싫다면 해외 기업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요즘에 젊은이들 가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네. 뭐 생활 맥주를 역전 할머니 맥주 음. 무슨 뭐 베트남 무슨 뭐 술집 뭐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태블릿 하나씩 테이블에 맞아요. 예, 그래요? 테이블에 있어요. 테이블로도 저도 테이블 그거 3년, 2, 3년 정도 본 것 같아. 직원들 호출하고 네, 네. 그런 걸로 해서 맞아요. 그 추석 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한 얘기가 앞으로는 AI가 훨씬 그렇지. 더 많이 쓰여지면서 사람들은 거의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뭐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곧 꼭 젊은이만 가는 거 말고 저 여의도에 보면은 그 국밥집 같은 데 있거든요. 국밥에 보면 한식 같은 거 비싸지 않은 거 갔거든 얼마 전에. 거기도 있죠. 그것도 있는 거야. 아주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한참 하다가 예, 잘 안 사람 돼갖고 없어요. 막 불렀지.
무식한. 근데 이런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네. 그런 우리 같은 사회에서 네.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발전하는 게 도입하는데 좀 어르신들이 괜찮아요. 제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제가 곧 고령화 초입에 들어가는데 괜찮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숙해져 금방. 오케이, 알겠습니다. AI와 그리고 테이블오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쵸. 또 칩은 우리 칩을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당신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뭐 반도체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뭐 현대차가 거기 IPO 하니까 현대차 다음 달에 주식에서 하죠, 다음 보셔야 달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은근히 또 같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 네, 뭐 관련돼서 이제 뭐 ETF에서도 수급 쏠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좀 투자 수익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신문에서는 두 가지 산업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금융주하고 또 뭐 자동차. 자동차. 그래서 거기 섹터 중에서 큰 게 금융주가 20몇 %예요. 네, 그 나라 그렇죠. 섹터 중에서. 그쵸, 굉장히 큰 그러기도 거예요.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깨알로 좀 들고 왔고 그다음에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지? 인도 36%. 한 10억씩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들어가. 그래서 인도 증시 최고점 뚫었고 네. 현대차 거기 엮여 있고 금융 관련된 네. 그런 종목들도 좀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STO나 이런 조각 쪽에서도 가상자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런 대기업들이 확실히 좀 수익 창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투세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거래 수수료가 훅 떨어지니까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가상자산에 대한 기업들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 뭐 지금도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관련된 증권사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미국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SMR 관련돼서 이제 방산이랑 이런 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행보가 요즘에는 이제 장관급이나 대통령의 이런 세일즈를 통해서 산업의 변화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어쨌든 탈원전 기조에 맞물려서 이제 관련된 산업군들의 또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또 요게 이제 전력이나 전선 뭐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에너지 부분은 좀 예민하게 볼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석이 지나면 원래 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막 되게 여름처럼 더워요.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탈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폐기물은 많이 나오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에너지로 부각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그 원전 관련주는 미리 기대감에 조금 오르고 나서는 변화는 오늘은 또 또 1% 떨어지네요. 선반영됐나? 그러게요. 16,000원, 17,000원 선에서 18,000원 최근 정도까지만. 며칠 사이의 주가를 보세요. 그러면 반영되는지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한 2, 3거래일 잠깐 오르고 잠깐 오르고. 크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원전 뉴스까지 좀 챙겨 봤습니다. 시장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1%뭐 내외로 좀 오르고 있는데 아쉬운 감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이제 초반 상승세 어쨌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2% 넘게 필반이 한 4%.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1%란 얘기한 게 미국의 반짝 쳐가더라고. 네? 미국의 미국의 반. 근데 미국의 반이면 1%가 아니고 한 1.5% 되면 좋을 텐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이 그 경계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오늘 만약에 미국이 별로 많이 안 빠지거나 혹시라도 네. 약간이라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오늘 덜 반영된 것이 월요일 날 뭉쳐서 반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좀 덜 올라도 그렇게 많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보노님은 어때요? 약간 미국 오르는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얻어맞은 게 어제 하이닉스가 무슨 잡주도 아니고 마이너스 10%를 찍잖아요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뭐 4, 5% 오르는 게 이게 사실 그쵸. 이거 좀 아쉽긴 하죠.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 뭐 좀 미니 선물 자체도 플러스로 있었으면은 더 올랐을 그렇지. 텐데 그게 얘도 지금 마이너스 0.27% 정도 되니까 영어 그 일본의 이제 결국엔 정오를 기점으로 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더 올라야죠. 더 일본 올라야 어때? 되는 게 맞는데. 일본은 일본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많이 오르네. 1.8%. 올라요? 그건 좀 그 시기하네. 어제도 2.8% 오르고 오늘도 1.8%. 어저께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은 이제 비등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역시 비등하지 어렵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반도체 얘기 그 좀 할게요. 해주세요, 맞아. 오늘 끝냅시다. 네. 오늘 저기 그 김원장 씨하고 하는 그 저기 그 삼성전자 하면서 끝낼 건데. 오늘 김정일 본부장님이 퇴근길 라이브에 나가셔서 김원장 기자님이랑 이제 삼성전자만 갖고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만 1시간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30분. 30분. 삼성전자 특집으로 김원장 기자님과 퇴근길 라이브 네. 같이 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네. 일단 좀 볼까요? 페이지 이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2페이지. 이 페이지가 아니고 몇 페이지야? 5페이지인가?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오케이. 5페이지 같은데? 네. 요거 띄워 주실 겁니다. 네네.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안 좋은 내용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안 좋았던 거를 뒤집는. 일단 모건 스탠리 바보. 바보라고 하죠. 어쨌든 이게 원래 제목은 아까 말했잖아요. 모건의 하이닉스 26년 추정은 자 올해 추정 아니에요. 내년 추정 아닙니다. 네. 내후년 추정입니다. 내후년 추정은 내년 22조 영업이익에서 10분의 1 토막 나는 게 내후년 26년 추정입니다. 참고로 25년도 추정은 컨센서스는 지금 30 몇 조예요. 컨센서스가.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30% 올라가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30 몇 조. 근데 이 친구의 주장은 22조예요. 올해보다 주는 거고.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국내 증권사에 두 군데 리포트 나왔어. 말씀드린 한 명은 46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22조고 한 명은 46조입니다. 갭이 크네요. 예. 근데 오케이. 그 차이는 내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26년이 20 몇 조 하던 것이 갑자기 2조가 될 수 있는가? 그 추정이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과도한 비관이거나 짜집기를 했다고 두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 직을 걸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제가 25년 상반기에 이익이 뭐 팍팍 준다면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팍팍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온 디바이스 AI가 내년 상반기까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애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애플 지금 16 말고 17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다. 네. 오케이. 그래서 캐즘이라고 하면은 굳이 AI를 활용하는 캐즘이라면은 온 디바이스가 빨리 안 오는 상태에서의 캐즘이 하나 있고 AI는 좋은데 레거시가 잘 안 돼서의 캐즘이 있어요. 캐즘이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새로운 걸 가야 되는데 새로운 거는 오는 것 같은데 구닥다리라고 보던 그것이 안 따라왔을 때가 캐즘이잖아요. 네. 레거시가 캐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AI라는 큰 흐름을 맞는데 중간에 징검다리하는 온 디바이스 쪽이 빨리 안 될 수 있으면 캐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그 올해 국내 증권사가 내년도를 올해 삼성 하이닉스를 올해보다 30% 이익을 높게 보면서도 한켠에 불안한 마음을 3개월 전에도 갖고 있었어요. 혹시 약간 틀어진다면은 이게 캐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네. 잠깐 그게 올 연말 내년 초였는데 이걸 앞당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22조를 해가지고 올해 컨센서스보다는 30%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6년을 확 10분의 1 한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면 첫 번째 게 온 디바이스가 테이크오프가 지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 내년 가을에도 테이크오프를 안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느냐. 이래야지 AI가 26년부터 확 내려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AI가 지금이 아니고 25년 때도 26년부터 확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내년에도 테이크오프를 전혀 안 할 것이냐? 이건 지나친 비관이다. 얘기하는 거고 그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하잖아요. 우리 지금 클라우드 하는 거. 오케이. 경기가 애매하니까 성장이 40% 하던 거를 내년에 30% 20% 할지도 몰라요. 잠깐. 그런데 빅테크 말고 수많은 다양한 기업이나 서버린 맞나? 서버린 스펠이 네. 국가가 얘네들은 이제 수요를 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얘네들이 보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좀 수그러들더라도 얘네들이 보충을 못할 정도로 돼서 AI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도 하반기 봤을 때 내년 하반기에 네. 올해보다 수요가 적거나 아니면 성장이 10%도 안 할 거라고 볼 근거는 없다입니다. 됐어요? 네. 예.
이게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야지 26년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테이크오프가 안 돼서 올해 4, 4분기 내년 1, 4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네.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내년 이맘때에서 더 액셀러레이션, 나쁜 게 액셀러레이션 돼서 온 디바이스도 여전히 1년 뒤에도 안 하고 뭐 그 빅테크 나머지 것들은 뭐 계속 헤매고 이렇다고 볼 만한 증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레거시 제품 반도체 레거시가 지금 약간 헤매는 있는 거에 가장 큰 거는요. 미국이 중국이 다 성장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좋아요. 미국 성장률이. 그런데 미국의 경기 침체라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로 1분기에 미국의 GDP가 1.4%였고요. 2분기에 3% 서프라이즈였고요. 지금 3분기가 2.5% 얘기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2.1% 얘기하고 있고 페드가 내년도 2.0%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틀리는 거지. 네. 그 중간에 0.5% 성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샬로우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타난다면 빠르면 4, 4분기 내년에 1, 4분기의 영향인데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 제로에 가까운 게 단기 영향을 줄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되면은 올해 4, 4분기나 1, 4분기에 만약에 1% 성장도 안 되게 나온다고 하면 말이죠. 하잖아요. 내년 1분기 되면 뭐가 있냐면은 지금 금리 인하한 거 있잖아요. 금리 인하하는 효과가 내년도 1분기 말쯤 나타납니다. 지금 안 나타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중반 이후에 경기 침체나 샬로우한 그걸로 인해서 투자가 엄청 위축되거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시점이 아직 안 돼서 올해 아직 안 되는 것까지 계속 뭉그러져 가지고 26년에 도미네 현상가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친구의 논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어저께 그 삼성증권하고 다올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모건 잘못됐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자기 논리를 보면은 의견 동감하는 건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라고 얘기 안 했지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수요가 얼마인지 얘기하지 말고 삼성이 공급을 생각보다 잘 나가면 HBM3E의 12단 통과되잖아요. 아직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은 램프업 되는 게 빠르면 1분기 말 보통은 2분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생산량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 알파의 변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라는데 국내 애널리스트 대충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에 대해서는 HBM 수요 개수로 따졌을 때 220억 개 정도로 대충 뭐 적게 보더라도 200개 보고 많게 보도 230억 개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건 스탠리는 한 150억 개 정도로 이게 엄청 차거든요. 계산해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레거시로 인한 경기 침체 그거에 대한 우려는 반영이 돼 있고 주가는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서 4분기 실적이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수요가 만약에 25년 하반기에도 온 디바이스도 안 되고 경기 침체도 왔는데 금리 인하할 것도 안 나고 막 소용돌이가 오는 거야. 경제 위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진짜 빅테크도 캐펙스를 생각보다 40%할 거를 15% 줄일지도 몰라요. 성장률을. 그게 시그널이 오면은 25년도 말에 오면은 HBM 캐파는 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기니까 설명 안 할게요. 예전에는 메모리 공장을 짓고 만약에 시작해갖고 만약에 켜리놈하고 발주하고 뭐 개질하라고 하면은 이게 빨라도 1년 이상 걸려요. 빨라졌다 하더라도 보통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HBM은 기본 캐파에서 돌리는 거 없어도 새로 하면은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약간 초반만 그렇지 2026년에 이익이 거의 제로나 5% 이내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냅두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은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무리했어요. 무리했는데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거라.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잘해갖고 과역으로 생산을 엄청 늘리는데 다른 업체들은 무식하게 계속 투자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그런 나쁜 신호를 다 결합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26년도에 25년도 22조에서 2조 나온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22조건 23조건 내년도 시나리오 내후년도가 제가 100보 양보해도 한 반토막 날지는 몰라도 30% 그거 90%는 짜맞추기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별로 안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비슷하다면은 시장 삼성전자하고 TSMC는 똑같지는 않은데 상당 부분 내후년 전망을 컷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 55,000원 이하가 될 것이고 TSMC 지금보다도 아마도 얘네들도 한 10% 이상 15%는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 끝. 그래서 끝. 아니. 끝.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얘기할게.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내가 왜 아니 그 우리나라 증권사가 어저께 그 가장 목표 주가 높은 친구가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을 3분기를 낮췄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높게 부르는 애널리스트가 이익 추정을 낮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익 추정 전망 끝났다는 거야. 얘가 이 친구가 그 어쩔 수 없이 낮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실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쇼크는 진짜 다시 14만 원대 다시 안착이 아니지.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 헤맨다는 거는 외국인 그 수급 말고는 만약에 펀더멘털적으로 하면은 3분기 실적이 그래도 6조 초중반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게 6조 이하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니라는 거. 목표 주가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 주가는 네. 애널리스트들이 28만 원, 30만 원 얘기하는 건 사이클 상단 PBR 200 이상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걸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1.6에서 1.8배를 되게 갖고 네. 1.6배, 1.8배 하면은 아마도 목표 주가가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 17만 원, 18만 나올다. 원. 이렇게 고맙습니다. 보여집니다. 끝. 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끊겨야지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데 이렇게 쭉 결론은 모건 스탠리가 이 목표 주가를 하이닉스를 후려치는 시나리오들이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설정됐던 것들이고 그 설정들을 반박을 할 수가 있다. 좀 합리적으로 그게 주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PBR 넣어가지고 목표 주가를 냈을 때는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보세요. 예. 도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려 그랬는데 요거는 본호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반도체를 좀 더 해도 되나? 괜찮아요? 물어봐도 돼요? 네. 어제 하이닉스 10% 떨어질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DDR4를 치고 올라와서 그런 부분에서도 외국계에서 반도체를 안 좋게 보는 이유다. 창신 메모리인가요? 네, CXMT. 네. 그럼 D램 4강 노린다. 마이크론 추월 임박했다.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서 CXMT가 DDR4 물량을 밀어내면서 올해가 올 연말까지 웨이퍼 캐파가 마이크론의 54%인데 내년에는 이게 2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마이크론을 좀 추월하고 중국이 자동차와 테무와 이런 데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과잉 공급으로 물량 때려박아가지고 반도체 그냥 또 아사리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또 하나의 어제 이야기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떨어질 때는 스토리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본호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가격적인 부분으로 사실 이제 중국 쪽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침투를 하고 있고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꽤 있고, 그다음 지금 최근에 뭐 신문을 보시더라도 뭐 특히나 지금 오늘 나왔던 또 새로운 신문은 시멘트 쪽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 중국 거 갖고 와서 시멘트 업계 박살내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가격 경쟁이 들어가면 좀 사실 많이 피곤해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글쎄요, 그 우리나라 거를 전부 안 쓰고 중국 걸로 가격적인 부분으로 갈아탈까에 대한 일단 원론적인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비중에서 그건 좀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는지 또 거기에서의 영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선제적으로 다 때려 박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좀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이닉스가 올랐던 게 레거시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HBM AI 쪽으로 올라간 건데 너무 지금은 레거시 쪽으로만 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도 어쨌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또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하는 영역이 조금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네, 그렇죠. 그거는 김장훈 본부장님. 중국이 근본적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맞물렸는데요. 그 우리는 DDR5나 무슨 GDDR이나 뭐 이렇게 네. 그 HBM 가고 있는데
그쵸.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곧 밑에 있는 거를 하고 생산 캐파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얘네 그 미세 공정의 그 단계가 한국보다 우선 2.5 단계가 늦어 있어요. 네. 2.5 단계가 늦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그 이익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4등이라 그랬나? 4등? 4등. 업체가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40% 개수로 네. 하이닉스가 2등 그 약간 뒤지지만 HBM에서 1등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그다음에 좀 떨어져 갖고 그 마이크론이거든요. 합하면 90%예요. 네. 3등이 나냐가 한 있을 거예요, 대만에. 그게 한 5%인가 3%인가 차지해요. 그 찌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4등은 해요. 2%라든 7%라든. 의미가 별로 없고요. 지금 레거시 제품이 지금 잘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가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걔네가 캐파적으로는요, 캐파 있잖아요. 웨이퍼 장수로 따지면은 그 미세 공정 관계없이 하면은 맞아요. 걱정할 만해. 한 전 세계 캐파의 한 10%를 차지하는 정도로 지금 거의 다가왔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미세 공정의 수준이 2.5년 이상 뒤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웨이퍼당 다는 다이수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실제 임팩트는 5%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레거시가 지금 뜨지 않는 상태에서의 삼성 하이닉스의 아까 HBM이 하이닉스는 중요한데 HBM이 삼성 하이닉스는 훨씬 중요한데 삼성한테는 개수는 HBM 아닌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마진을 좀 한 35% 40% 가야 될 게 35% 40% 못 가고 뭐 28% 31%로 3분기 실적이 나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얘네가 신경 쓰게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너무 길게 해가지고 9시 42분 반도체 얘기만 1시간을 하냐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럼 GDP 얘기해 드릴까? 미국 GDP 요? GDP? 일단은 시장 한번 보고 올까요? 하면 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보노님과 시장을 좀 본다면 상승폭을 조금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1.4% 정도 올라가는데 바이오가 좋은가 보네. 오늘 알테 올라가고 HLB 올라가고 리가캠 올라가고 화장품 삼천당 좋네. 올라가고 화장품 좋다. 화장품. 네, 다 전반적으로 2%, 3%, 4%, 5%. 요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실리콘2도 4%, 뷰티, 화장품 그리고 그 뭐라 그래요? 뷰티,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 뭐 미용 사이언스 이쪽도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클래시스만 한 3% 정도 조금 떨어지네요. 나머지 분위기 좋습니다. 이 코스닥 쪽은 바이오 가죠, 2차 전지 가죠, 거기다가 화장품의 뷰티 가죠,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가죠. 이러니까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굳이 노리려면 어차피 개별 종목으로 승부 봐야 되니까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노님 어때요?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별로 안 터져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데 네. 그게 아니면은 오히려 지수 ETF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사이에 유한양행이 또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지금 11%대인데 이제 4차 이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했고 충분히 이제 3단계로 인해서도 뭐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마일스톤의 캐파 자체는 좀 줄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점 요게 좀 좋았고, 그다음 실리콘2나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화장품 쪽이 많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실리콘2는 저는 47,500원 이 바닥권에서 주우시는 분들은 요거 1차로 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 보기 싫으시면 오히려 이제 직전 고점 뚫었을 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의사결정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사실 화장품 쪽도 되게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변화가 좀 큰 영향을 줬지만 어쨌든 너무 특별하게 그 사회적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의심을 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그런 쪽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나 이런 그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보톡스 쪽도 그렇고 확실히 이런 쪽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한양행 가니까 오스코텍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 유한양은 그거 길리어드 얘기했어요? 네, 네, 그 HIV? 얘기, 네,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는 부분들.
1,077억. 1,077억. 지난해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규모. 유한양의. 유한양이 끝내주네. 진짜.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검가드 붓고 피나고 염증 요거 입속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3번 30초 잇몸 관리 검가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 그리고 칫솔질 세게 하시는 분들 요거 잇몸에 피나고 상처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충치 예방, 구취 제거 기본이고 치은염, 치주염, 잇몸 질환 예방까지 총 11가지 효능 효과가 있는 가글이라고 합니다. 3프로TV 한정 특가로 저희가 드리니까요. 할인이 최대 48%. 이야. 엄청나요. 기본 45% 할인 플러스 스토어 알림 시 3% 할인 쿠폰. 저희가 여기 동아제약에서 하는 건데 삼진제약도 그렇고 사실은 좀 믿을 수 있는 제품에 믿을 수 있는 제약사에 가장 싸게 그거 아니면 안 팝니다. 가장 싸게 베스트 프라이스. 베스트 프라이스 from 베스트 컴퍼니. 사장님이 미쳤어요. 얘는 영민이 씨가 미친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미쳤고 사장님은 안 미쳤는데 가격이 미쳤어요. 가격이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가격이 미쳤어요. 그래서 검가드 그리고 삼진제약 저희가 팔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잇몸 나이 들면은 저도 잇몸이 사실 안 좋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은 요 관리 안 하시면 금방 이도 막 임플란트 막 해야 되고 더 막 이 막 흔들리고 이래서 요거를 잘 임플란트 하면 얼마 정도 돈 들여요? 꽤 비싸지 않아요? 그 100만 원 단위 이상 되나? 그래도 몇백에서 1,000까지도 들걸요. 네. 그 국가에서 뭐 한두 개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하여튼 돈은 많이 들지. 그거보다는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여기가 잘하겠죠. 임플란트 단가는. 임플란트. 아버지가 또 치과에서 하시니까. 아니 치과에서는 아니고 마취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임플란트 마취과 맞다. 돈이 많이 들죠. 마취과시지. 싸게 하더라도 뭐 50만 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고령자는 좀 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긴 65세 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전에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미리 예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취과. 검가드. 알겠습니다. 검가드. 자, 그래서 요거를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링크에서 클릭하시고 구매하시면은 됩니다. 세코님께서 김프로님이 좀 나무랬는데요 명행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프로님 지금 미국에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48분인데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자 다음 주 이제 24일 금투세 토론인데 진짜 담백하게 현실적으로 요 금투세 관련 토론이 뭔가 잘 해서 뭐 2년 유예, 3년 유예 뭐 이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됩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bp래 50포인트 효과는 있다. 50포인트? 코스피 50 그치. 코스피 50포인트 정도의 효과는 있다. 보노님은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나가는 요인들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로 제거가 될 수 있어서 금투세를 하면은 뭐 안 좋은 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영향은 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특히나 코스닥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있어요. 결과적으로 금투세를 해도 그러니까 폐지해도 이 만약에 미국장이 뭐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엄청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좀 묻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시적인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가 이제 수급에 좀 거래 대금을 마르게 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고위원 2명이나 이제 좀 유예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에다가 최고위원 2명 정도면 뭐 유예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3년 정도 유예되면은 그 다음번에 또 정권이 바뀌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시 하는 거지. 그때 또 하면은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사실상 꽤 오랜 기간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약간 반영돼 있어. 주시장. 그런 분위기가 추석 어느 지나면서 정도 조금 녹아 있다. 근데 그게 반영이 되냐 안 보이는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요소가 지금 똑같다는 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딱 그것만 발리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나갈 사람들이 주춤하고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플러스 효과는 맞죠. 그러니까 어제가 저희 클로징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좀 정신이 없었어요. 빅컷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거기다가 저 모건 스탱 저기서 저 리포트까지 나왔고 거기다가 플러스 금투세가 아직 뭐 논의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겹치니까 세 가지 애매한 변수들이 다 겹쳐버리니까 조금 시장이 어제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주 요 금투세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리고 10월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됩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뭐 좀 늦었죠. 저는 지수가 좀 더 낮았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지수가 벌써 꽤 올라왔어요. 저는 2,600 좀 크게 넘어가면은 별로 안 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왜냐면 얼마 정도? 이미 밑에서 목이 터져라 사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600 이상부터는 저는 뭔가 지금은 별로 안 사고 싶어요. 네, 살 때는 여기 밑에서 사야죠. 밑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네, 올라갈 때 사는 거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단순히 갭을 짧게 메우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오늘 만약에 갑자기 정오 때 일본이 갑자기 발작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금리 인상한다라고 막 때려버리고 하면 또 변수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사람들이 욕하고 싫어할 때 사고 좀 올라오면은 저는 안 사고 싶기 때문에. 네. 근데 지수를 볼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지금 약간 두 개가 혼용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노님이 말씀하셨던 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했었었고 네. 사실은 지금 시장의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지수 빠지면서 삼전 하이닉스가 다 지수 무너뜨려 놓고 나머지 종목들이 지수를 좀 커버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지수는 2,600선으로 올라왔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은 아직도 마이너스 20%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600 올라왔다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비중을 추가하지 않는 거지 갖고 있는 거 다 파는 건 아니니까. 네. 더 사지 않는다. 네. 관망을 하는 거죠. 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른 쪽으로 해서 끌어올렸는데 얘네가 계속적으로 지수를 더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다 불타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차 전지 때처럼 뭔가 진짜 완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바이오도 사실 특정 종목이 좀 강하게 가긴 하지만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 지금부터 출발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어서 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오히려 좀 이제 시장에서 확실히 금리나 수혜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낙폭 과대주로 쏠리는 게 생기면 그런 산업군들을 집중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쪽은 저는 뭐 지금 이 정도 지수 단위면 안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따 클로징 벨에서도 또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따 마감까지 네, 전략이나 마감까지 예상한 대로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1% 정도 오르면은 아쉽지만은 뭐 이렇게 하고 월요일 날 아까 BOJ 포함해서 특별한 일이 없고 네. 오늘 미국장에서 혹시 되돌림이 있더라도 크지 않으면은 월요일 날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12시에 BOJ 네, 그렇죠. 관련해서 뭔가 흔들림이 나올 거라고 네. 보십니까? 12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뭐 아까 변수가 될 수 있죠. 네. 그건 모르죠. 모르는.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환율이 지금 변하나요 혹시? 환율이 막판에 봅시다. 특별한 변화는 없죠. 아직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열어봐야 되니까. 보노님도 네. 뭐 요새. 근데 일단은 시장이 뭐 그거를 눈치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페덱스가 간반이 좀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그 페덱스가 안 좋은 게 물론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금리 동결하고 그다음에 너무 강하지 않게 비슷한 발언만 하더라도 저는 12시를 기점으로 꽤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은 이미 좀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정오 때 그거를 많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2%대로 안 올려놓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거라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그때의 변곡점으로 인해서 좀
미니 선물도 돌아서고 만약에 니케이도 조금 더 강해진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죽어라 안 들어오네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어. 지겨워.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아니 문제가 아니야. 오죽하면 서당계가 읊겠냐고요. 서당계가. 아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월. 그 BOE나 이런데 설문조사 했을 때 네. 설문조사가 다 모든 걸 드러내지 않고 후행 찍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 지나고 나서도 아 깨닫거나 아니면 그렇겠구나라고 유추하는 정도가 베스트인 거죠. 오케이. 네, 그건 충분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현재는 비슷하죠? 네, 142엔 예, 특별히 변화가 68.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31원 67전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GDP 얘기 못 했는데 오해하지. 오해 얘기하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질문하지 말어. 나한테 그럼 MC 없이 해요. 그게 아니고 테이블 오더 아니,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기도 테이블 오더로 해요. 본인도 QR로. 질문이 5개 있으면 나한테는 2.5개만 해. 아. 2.5개만. 그 시간 남으면은 나머지 1.5개 하고. 아니 그럼 김장열 쇼 하죠. 저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뭐죠? 그럼 아무도 안 봐. 박근영 부장님 하시는 거. 아니 그러면 아무도 안 봐. 아. 그게 될 것 같아요? 혼자 잘나서. 그러니까 누군가 봐야 되니까 저는 필요는 하고. 필요는 하지. 질문을 하지 말고. 아, 질문은 좀 줄이고 한 30% 줄이고 타입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맞춰드릴게요. 알겠습니다. GDP에게 오해해야 되는데. 오후의 GDP. GDP 내용이 뭔데요? 궁금해야 돼요 시청자들이. GDP 내용이 뭡니까? 3Q가 너무 좋으면은 경계. 아 너무 또 좋으면 안 된다. 3Q가 너무 좋으면 경계. 약간 앓는 소리 죽는 소리 좀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 너무 업그레이드 되면은 업워드 되면은 또 인하 안 해주니까. 맞죠? 뭐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맞다. 네, 그거 그 얘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장열 쇼 패널이신 아이, 우리, 쇼 아니야. 보노님 오늘 시청자 대표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 아 진짜 이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아침엔 투자.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진심으로. 그게 아침 N은 투자예요? 아침 엔드 투자예요? 아침 N이 농협 거. 이거 두 번째 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아니야? 농협이죠? 맞죠? 엔드 그냥 농협? 농협이야? 맞죠? 네, NH 투자죠. 근데 오늘 제가 일부를 합니다. 진짜요? 네, 오 예. 상담합니다. 아 상담. 번호 그럼 진작 얘기하지. 진짜 얘기하지 그럼. 그래서 근데 광고를 상담은 써야지. 아 진작 얘기하지. 광고를 해야지.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었구만. 뒤에서 말하려고. 체력 아끼는 체력 거야. 아끼고. 그 말 되는 거야. 뒤에서 여긴 안 중요해 그러면. 아니 나도 오해. 나를 좀 줄일 거야. 알겠습니다. 그 저기 안 줄이실 것 김 원장 그거 있기 GDP. 때문에. 그렇네요. 오늘 세탁 뛰시네요. 이거. 하나. GDP만 하고 얘기 안 할 거야. 클벨 퇴근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보노님 계속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상담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따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상승폭 조금 더 올라가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